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나라의 정말 좋은 네일 제품들, 유럽 시장에 딱 내놓고 싶은데, 이 복잡한 규제 때문에 머리 아프셨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유럽연합의 화장품 규제, 그중에서도 네일 제품에 대한 CPMP 등록과 CPSR, 안전성 보고서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일 거예요.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제품인데 이상하게 유럽의 문턱에서 자꾸 막히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네일 제품은요, 피부에 직접 닿으면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 즉 피부 감작성 위험이 다른 화장품보다 훨씬 커요. 게다가 젤을 램프로 굳힐 때 쓰는 특정 화학 성분들 때문에 규제 당국이 거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깐깐하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관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이 거대한 규제의 벽, 대체 뭘까요? 유럽의 화장품을 팔려면 CPMP 등록이랑 CPSR 작성,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근데 네일 제품은 여기서부터 얘기가 좀 달라져요. 훨씬 더 복잡합니다. 모든 성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안전성 평가를 요구하는데 특히 피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랑 관계시제라는 성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봅니다. 자, 그럼 안전성 평가관들이 서류를 딱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유심히 뜯어보는 핵심 성분들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이 성분들이 여러분 제품의 운명을 결정짓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노머와 올리고머입니다. 젤네일의 뼈대를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성분들인데 동시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히마, 다이히마, 그리고 이소부닐 메타크릴레이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히마라는 성분은 일반 소비자들이 마트 같은 데서 그냥 사서 쓰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직 전문가용으로만 허용되고 그것도 아주 강력한 경고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노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젤을 램프로 굳힐 때 쓰는 광계시제라는 성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제품들이 그냥 탈락해버립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성분이 바로 이 TPO입니다. CAS 번호 75980-60-8.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성분이 젤을 아주 빠르고 단단하게 굳혀줘서 그동안 널리 쓰여왔는데 유럽에서는 이걸 생식독성 물질, 즉 CMR1P 등급으로 분류해버렸어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제품 성분표에 TPO가 단 0.01%, 아니 0.001%라도 들어있다. 그럼 그 제품은 유럽에서 절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어떤 예외도 없어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일부러 넣은 성분뿐만 아니라 원료 자체에 원래부터 숨어있는 아주 미량의 불순물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바로 불순물 함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불순물이 바로 하이드로퀴논, 줄여서 HQ입니다. 이 HQ랑 MHQ,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HQ는 소비자용 제품에는 절대 쓸 수 없는 금지 성분이에요. 반면에 MHQ는 젤이 용기 안에서 미리 굳어버리는 걸 막기 위해 사용하는 허용된 대체 성분이죠. 물론 이것도 안전한 수준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큐어링하고 나서도 굳지 않고 남아있는 잔류 모노머나 색소에 포함될 수 있는 아주 적은 양의 중금속들, 이런 것들도 전부 분석 증명서, 즉 COA를 통해서 우리 제품은 안전기준치 이내라서 괜찮아요 라는 걸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까다로운 성분과 불순물 관리를 대체 어떻게 증명할까요? 바로 서류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제품의 안전성을 유럽 당국에 딱 증명해줄 필수 서류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일 제품은요, 이 4가지 핵심 기술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화장품이랑 다른 게 뭐냐면 MSDS에 이건 영업비밀이라서 이런 거 없이 100% 전 성분을 다 공개해야 하고요. COA로 불순물 관리를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어떤 램프로 몇 와트에서 몇 초를 구워야 안전하게 굳는지 이 경화 테스트 데이터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규정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들 때문에 등록이 거부되는지 가장 흔한 5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해마가 20%나 들어간 젤 네일을 만들어서 드럭스토어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일반 소매 채널에 팔려고 해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정답은 절대 안 된다입니다. HMR 함량이 높은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시도는 그냥 무조건 실패예요. 반드시 전문가용으로만 등록하든지 아니면 아예 HMR가 없는 처방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사례, 우리 제품 기존 포뮬러를 쭉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 금지 성분 TPO가 떡하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즉시 TPOL처럼 허용된 다른 대체 성분으로 포뮬러를 싹 바꿔야 합니다. TPO가 들어있는 한 유럽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성분에서 포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인조 손톱 붙일 때 쓰는 순간 접착제, 즉 에틸시아노 아크릴레이트가 들어간 네일 글루의 포장 문제입니다. 이 문구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이 문구와 함께 위험을 나타내는 심볼,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경고 표시, 또 어린이가 쉽게 열 수 없는 안전캡 포장까지 이 모든 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사용법과 관련된 책임 문제입니다. 젤네일을 램프에 다 굽고 나서 남는 그 끈적끈적한 층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비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면 이거 누구 잘못일까요? 핵심은 바로 사용 설명서입니다. 안전성 보고서는 소비자가 사용법을 잘 따른다는 걸 전제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라벨에 경화 후에 클렌저로 꼭 닦아내세요, 또는 피부에 닿지 않게 조심하세요 같은 명확한 지침을 넣어주는 게 결국 소비자와 우리 회사 모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헷갈려하는 키트 제품 등록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팁이랑 접착제가 같이 들어있는 세트 상품은 CMPMP에 어떻게 등록해야 할까요? 키트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등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품의 종류를 딱 구분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된 네일팁 자체는 공산품, 즉 그냥 물건이라서 CPNP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키트 안에 들어있는 글루나 알코올솜 같은 프레패드처럼 화장품에 해당하는 것들만 각각 따로따로 등록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핵심 성분, 또 불순물 관리, 필수 서류, 그리고 실제 실패 사례들까지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바로 여러분의 제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철저한 준비만이 이 까다로운 유럽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는 유일한 길이니까요.